때는 디토기가 일본에 외국인 노동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저는 친구가 일하고 있던 한국인 식당에 바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한국인이었지만 단 한 곳에서만큼은 중국인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주방이었습니다. 한국인 식당이라는 세 글자를 번듯이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요리의 맛을 내고 있었던 건 바로 중국인이었다는 거죠. 뚝배기 불고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이만큼 한 겹이 쌓여 있다던가, 분명 잡채에도 적당하고 맛있게 감질맛 나는 기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추 잡채와 비슷한 기름 범벅, 그런 음식들이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뭣도 모르는 일본인들은 그 음식들이 본연의 한국의 맛인 줄 알고 계속해서 먹어왔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그 옷들이 한국 옷인 줄 알았지만 어쩌면 메이드 인 차이나였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주위에서 눌러주세요. 유쾌한 오타쿠 디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도매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옷이라고 해서 모두 국내 제작 옷이 아닙니다.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에 의해서 크게 두 분류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 디자인 및 생산, 제작을 하는 내수 옷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혹은 사입을 해서 다시 국내 도매 매장에서 파는 중국 옷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수 옷과 중국 옷은 가격 및 품질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지만 내 가게에 맞는 옷을 사입하실 때 잘 분류를 해서 보다 맞는 옷을 사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먼저 내수 옷의 생산 과정 및 유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도매 매장들은요, 디자이너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이너들과 앞으로 진행시킬 옷에 관련하여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 또 그 옷에 맞는 원단 및 부자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된 사항들을 작업 지시서라는 것에 기입을 하게 되고요. 그 작업 지시서를 토대로 공장에 옷을 발주하게 됩니다. 공장에서는 옷을 재단 및 봉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완성시킨 옷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2차 공정이 필요한 나염집 등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 2차 공정까지 마치게 된 옷들은 최종적으로 시약의 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약의 집은 옷에 있는 잡사, 튀어나와 있는 실밥 등을 제거를 해준다던가 단추 및 단추 구멍 등을 만들어준다던가 그런 최종적인 마감 작업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렇게 시약의 집에서도 마감 작업이 끝내게 되면 그 옷들을 다시 도매 매장으로 배송을 해주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중국 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옷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흔히 중국 옷이라고 하면 중국 광저우에 있는 도매 시장에서 사입을 해서 오는 옷을 중국 옷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 광저우에 있는 도매 시장은 정말로 엄청난 스케일의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도매상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도매상들이 모두 이용을 하고 있는 도매 시장입니다. 국내 도매상들도 여러 광저우에 있는 상가들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가게에 맞는 옷을 선택을 하고 국내로 수입을 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루트를 거쳐온 옷을 흔히 중국 옷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수입되어 온 중국 옷은 원산지를 표기를 하여서 소비자가 구매를 할 시 중국에서 사입을 해온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줍니다. 두 번째는 국내 도매 매장의 공장이
중국에 있거나 혹은 중국에 원래 있던 공장에 발주를 맡기는 형태를 말을 합니다. 국내에서 제작한 디자인의 옷을 보다 저렴한 공임가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루트를 말하는데요.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는 루트입니다. 특히 우리가 겨울에 입는 고가의 제품들, 니트류라던가 아니면 패딩류 이런 옷들이 흔히 중국 공장에 보통 발주를 많이 맡기는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옷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뭐니 해도 중국 옷들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너무나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국내 옷의 거의 3분의 1 정도의 가격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10대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라던가 저렴한 옷을 주로 판매하는 옷가게 및 사이트에서는 중국 옷들을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서도 요새 유행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옛날 중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새 중국에 나오는 옷들도 모두 명품 디자인에 기반을 하여서 중국에서 재빨리 카피를 해서 다시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국 도매 시장에서 발빠르게 현재 한국에 유행하고 있는 비슷한 디자인의 옷들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옷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 또한 요새는 많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그리 나쁘지 않은 품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국내 제작에 비해서 단점은 조금 갖고 있겠죠. 첫째는 여러분들이 중국 옷을 사셔서 봉제가 되어 있는 바느질 선을 잘 보시게 되시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옷들은요, 아무래도 국내 제작에 비해서 봉제 라인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느질이 조금 대충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이즈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요. 옷을 좀 대충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스몰 사이즈를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옷의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일 수가 있습니다. 라벨은 스몰이 적혀 있는데 실 사이즈는 M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중국 옷을 사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리오더를 했을 때 재고가 없을 경우 다시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바다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못 뜬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명절은 되게 깁니다. 중국의 설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도매 시장이 올스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옷을 기반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기간에 장사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지만 중국 옷을 판매를 하실 때 문제가 발생되시지 않으실 겁니다. 네 번째는 교환 및 불량품이 조금 많다는 건데요. 어쩔 수 없이 뭐 재봉이라던가 사이즈 등에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대처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점. 손님들과의 컴플레인에 있어서 조금 취약하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잘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단 탕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원단 탕이라는 거는 원단 자체는 염색을 해서 나옵니다. 이 염색을 그때그때 할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정도를 탕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좀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정도는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옷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같은 불경기에는 옷을 사입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옷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손님들에게 적정한 품질의 옷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름의 중국 옷에 대한 견해 및 식견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식견과 경험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어느 거래처, 이 거래처의 옷은 뭐 품질도 괜찮고 디자인도 이쁘더라, 이런 거래처들을 잘 찾게 되시면 지속적인 거래로 아무래도 아무런 문제 없는 중국 옷 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방송은 비염이 조금 심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